미래만 보는 자 현재를 잃게 될 것이다. 현재 토트넘은 토날리,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아네케 최상급의 프리미어리그 선수들만 영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FA로 로버트슨, 세네시 좋은 자원들을 긁어 모으면서 토트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진행형이죠. 사실 지난 시즌 중반쯤에는 저도 레비 회장이 있었으면 이런 참사가 발생했을까 하면서 그때 선택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떠올려 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이미 이별은 했고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토트넘이 완전히 다른 방향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레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을 하면서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걱정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레비 회장이 알차게 곳간의 쌀을 잔뜩 모아뒀기 때문에 덕분에 현재를 보고 있다. 현재 광폭 행진을 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레비 회장한테 감사함을 조금은 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만약 레비가 남았다면은 지금 이적 시장 있었을까요? 전 절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데제르비 선임 없었을 겁니다. 데제르비는 보드진하고 싸우는 편에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권한을 요구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레비 회장은 더더욱 호의적으로 접근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절벽 끝에서 리그 17위에서 데제르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토트넘은 데제르비에게 인생을 걸었습니다. 아네케,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그 다음은 토날리. 이제 다음 선수는 과연 누굴까요? 현재 토트넘은 9번을 채워야 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9번이랑 레프트 윙 자리, 이 자리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저도 여기를 보강하게 되면은 당연히 우승은 한 번에 힘들어요. 하지만 4위, 5위, 3위, 3, 4, 5위권으로 바로 토트넘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9번 아님 레프트 윙 한 자리만 더 넣잖아요. 그냥 저는 5위 안에 넣을게요. 그만큼 보강되는 선수들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다.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산드로 토날리 완전체 미드 조합을 완성시켰습니다. 게다가 나이 보세요. 04년생의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00년생의 산드로 토날리, 25, 21 이런 선수들을 데려온 겁니다. 게다가 두 선수는 모두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이 된 선수들이다. 나중에 이렇게 사인을 하겠죠?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는 보정을 받아가지고 좀 말끔해졌습니다. 이발도 이렇게 싹 하고 이발도 머리도 이쁘게 잘랐죠. 그리고 토날리는 그대로 나왔네요. 확실히 런던빨이 좋아. 하지만 봤는데 토트넘 이 화이트에다가 네이비 계열의 이 색감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토트넘 팬들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럼 데제르비가 왜 이 두 선수에게 그렇게 큰 비드를 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아요. 전술을 보여주는 것보다도 감독이 직접 말했던 이 문구를 보면 좋습니다. 제 전술에서 미드필더로 뛰려면 강한 개성, 그 스타일과 성격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등 뒤에서 강하게 압박해올 때에도 당당하게 공을 요구할 수 있어야죠. 한마디로 뒤에서 맨 처음에 붙었어요. 바로 타이트하게 붙진 않겠죠. 오히려 그러면 턴 한 번에 벗겨지니까 살짝 거리를 두고 나를 마크하고 있구나 라고 감지할 때도 나한테 볼을 줘. 센터백한테 말하는 거죠. 조기 축구에서 그런 거 주면 그냥 뺏기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엘리트다.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그런 당당함, 그런 강인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토날리랑 페르난데스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둘 다 그 부분에서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토날리는 이탈리아 선수입니다. 아주 강인한 남성적인 미를 갖고 있어요. 스타일도 6, 8번에서 활발하게 뛰면서 볼을 끊어내는 거, 볼을 갖고 전진하는 거, 슈팅, 크로스, 로빙 패스 완전체 8번에 가깝습니다. 6번도 물론 뛸 수 있고요.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는 21세 이하에서는 압도적인 선수고 21세로 국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는 S급을 뚫을 수 있는 그 언저리에 와 있어요. 괜히 이 선수의 몸값이 8천만 파운드 안팎이 붙은 게 아닙니다. 시세가 올랐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저 또한 8천만 파운드가 좀 높지 않아? 근데 최근에 8천만 파운드 언저리에 가격표가 붙은 미드필더들을 나열해 보면은 다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격표로 볼 게 아니라 이 특급 재능 사이에 마테우스 페르난데스가 있구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시장가가 붙었구나. 이 선수를 데려오게 되면 그 정도 급의 선수가 팀에 왔구나 라고 귀결하면 됩니다. 절대 거품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산드로 토날리는 거품 아닙니다. 그냥 시장가가 높게 형성이 돼가지고 그런 것이지 실력이 이미 어느 정도는 들어간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만 더 욕심을 낸다면은 188cm 안팎, 한 190 언저리 되는 그런 미드필더를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강인함을 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188 정도에다가 완전체 미드필더 한 명만 더 있잖아요. 그러면은 와우, 토날리가 부상당했든 마테우스 페르난데스가 부상당했든 상관없습니다. 그 선수가 지켜줄 겁니다. 현재 토트넘 미드필더들을 쭉 나열했을 때는 토날리나 마테우스 페르난데스에 근접한, 아니 이 정도로 클 것 같은 미드필더조차 보이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그레이나 베리발드
날도 한참 멀었습니다. 이 선수들한테도 몇 년을 더 줘야만 토날리급이 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제르비가 추후 미드필더를 보강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다 보강하는 것보다는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얻어내고 보강을 하게 될 확률이 더 높죠. 왜냐면은 챔스 티켓을 따게 되면은 그때는 선수들이 직접 올 거니까 데제르비한테 먼저 선 전화를 겁니다 그냥. 그래서 토트넘이 앞으로 미드필더 추가 보강을 할지 말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현재 뎁스에다가 토날리,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이 선수들만 건재해도 충분히 챔스 티켓 경쟁된다. 이 두 선수가 왜 좋은 영입인지 이런 걸 이해하려면은 우선 데제르비가 어떤 축구를 지향하는지는 대충 알아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는 경기를 지배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의미 없는 횡패스 싫어하고요. 의미 없는 백패스, 의미 없는 슈팅 다 싫어합니다. 효율적인 선택들, 지배하고 통제하고 경기를 압도적인 능력들을 경기장에서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 말하면은 경기장을 넓게 활용하는 감독입니다. 배치시켰을 때 경기장을 굉장히 넓게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 공간을 벌리기 위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측면의 역동성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미드필더의 패스 타이밍,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전진 패스를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센터백도 마찬가지고요. 좌측은 지난 시즌 데제르비 감독이 마르세유에서 세팅했던 방식인데요. 양쪽 측면에 윙을 넣습니다. 4-2-3-1 기준으로 양쪽 측면에 윙을 배치시켜 둡니다. 우측 하프 스페이스에는 라이트백을 밀어넣고요. 좌측 하프 스페이스에는 미드필더를 밀어넣고요. 중앙에는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스트라이커를 넣습니다. 3-1-6으로 귀결되는데 수비형 미드필더를 넣고 후방에 백스리는 레프트백 그리고 센터백 둘을 넣습니다. 지금의 세팅은 상대가 백5로 나오니까 6명의 공격 자원도 활용할 수 있게끔 세팅을 공격적으로 한 것입니다. 토트넘도 다음 시즌 내려앉는 팀이 있으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시몬스가 들어갈 수 있고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토날리와 마테우스 페르난데스가 들어갈 수 있고 왼쪽 10번 자리에는 토날리나 여기도 페르난데스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풀백 자리에는 포로가 들어갈 수 있겠죠. 백스리에는 로버트슨 그리고 나머지 센터백 2명이 위치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 구상이 거의 그대로 보입니다. 당연히 중요한 거는 중앙에 있는 이 4명의 선수들입니다. 앞에는 시몬스가 들어가게 될 거고 여기가 이제 토날리나 여기는 마페. 얼마나 이쁩니까? 현재 세팅에서는 오른쪽에 라이트백이 들어갔지만은 상관없어요. 지금 마테우스 페르난데스가 있는 자리에다가 레프트백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구성은 약간씩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토날리랑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를 이 위치 중에 두 곳을 넣게 되면은 최후방에는 3명의 수비 자원만 있기 때문에 볼이 끊겼을 때 수비를 염두해야 되거든요. 약간은 위험한 세팅이기도 해요. 경기장을 넓게 쓰기 위해서 윙어들을 좌측면에 고정적으로 두고 중앙을 좁혔는데 상대도 덩달아 중앙에 같이 좁혀지기 때문에 끊기게 되면은 4대4 싸움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호날리와 마테우스 페르난데스의 수비 역량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한 경험과 관련된 거는 뒤쪽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토날리와 페르난데스의 수비 경합, 수비적인 부분을 말하냐면은 데제르비는 지금과 같이 하이프레싱 구조에서 그냥 전원 맨투맨을 붙여버립니다. 이런 방식은 한편으로는 1대1에서 벗겨지게 되면 많은 공간을 노출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볼 플레잉이 약하고 빌드업이 약한 팀을 상대로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강하게 전원 맨투맨을 붙여버리면은 상대가 쇼패스로 풀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제일 이상적인 거는 당연히 압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계속 풀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죠. 왜냐면은 등 뒤에 상대가 적절한 간격을 두면서 압박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제르비가 있는 팀들은 이렇게 필드 플레이어 전체가 1대1 경합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경합 지표가 엄청나게 좋지 않아도 돼요. 좋으면 좋죠 당연히. 하지만 1대1로 높은 지점에서 상대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토날리와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는 대단히 좋은 선수다. 이처럼 중앙에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랑 토날리가 한 칸씩 올라오면서 여기서부터 압박을 한다. 효율이 대단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의 리커버리 능력, 인터셉트 능력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이런 종합적인 경합 지표가 좋으니까 데제르비도 바로 높은 돈 주면서 데려온 겁니다. 이제 지표로 보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지난 시즌 토트넘은 경합도 약했고요. 패스 부분에서도 약했습니다. 좌측을 보게 되면은 페르난데스, 토날리보다 경합이 좋다거나 파이널 서드로 패스를 꾸준히 투입, 시도한 미드필더가 아예 없었습니다. 즉 두 선수를 영입하게 되면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바로 축은 90분당 파이널 서드로 패스를 시도한 횟수, 그리고 세로 축은 경합 성공률입니다. 여기에는 공격적인 지점에서의 경합하고 수비적인 경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으로 갈수록 경합도 좋고 파이널 서드로 꾸준히 볼을 투입해주는 선수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상상만 해도 좋죠. 경합 좋은데 위험 지역으로 꾸준히 패스를 넣는다는 거니까요. 마테우스 페르난데스와 토날리는 이미 좋은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테우스 페르난데스와 토날리가 괜히 8천만 파운드, 1억 파운드 언저리 받는 게 아닙니다. 경합자라고 위험 지역으로 패스 잘 넣고. 토트넘 선수들을 한번 봅시다. 팔리냐는 경합은 꽤 괜찮습니다. 하지만 파이널 서드로 볼을 자주 투입하지 못했고요. 벤탄쿠르도 빌드업에서 어느 정도 역량은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볼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긴 합니다. 주변 동료들을 거치면서 볼을 풀어주는 데 능하거든요. 그 밑에 사르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코너 갤러거 딱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레이, 베리발 다 능력이 떨어집니다. 솔직히 이런 미드필더들을 데리고 좋은 축구를 하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트랜지션 기반으로 앞뒤로 뛰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가진 못합니다. 좋게 말해서는 챔피언스 리그까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우승권 진입은 안 됩니다. 우승권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경합도 좋고 위험지역으로 패스도 잘 넣고 S급에 가까운 선수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솔직히 축구 선수빨 맞습니다. 좋은 선수가 있어야 좋은 축구를 하죠. 엘리트 팀 보게 되면은 거기 베스트 11 선수들 중에서 역량 떨어지는 선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S급이에요. 팀이 좋아지니까 선수가 S급으로 바뀐 것도 있겠지만 선수가 S급이기에 팀이 S급이 된 것도 맞습니다. 근데 천상계는 어떨까? 천상계도 직접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한 S급 선수들이 왜 여기에 몰려있는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딱 선을 그어놨죠. 여기에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드라벤베르,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자카, 카이세도, 카세미르, 토보슬라이, 호날리, 라이스, 앤더슨. 이 선수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대부분 우승을 경험해본 선수들이죠. 앤더슨은 이번에 얼마에 나갔습니까? 괜히 맨시티가 앤더슨한테 그런 비용을 준 게 아니다. 토트넘 팬들은 이 S급으로 분류되는 선수들 중 2명을 데려갔다. 다음 지표는 경합과 전진 액션, 전진 드리블, 전진 패스와 관련된 겁니다. 역시나 지난 시즌 토트넘은 이 부분에서 다 약했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전진 액션 비율. 전진 액션 비율이 높으면서 경합도 좋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똑같죠. 파이널 서드로 패스를 반복적으로 투입하면서 경합도 좋다, S급. 전진 액션이 좋으면서 경합도 좋다, S급. 토날리와 페르난데스는 역시나 그 상위권 레벨에 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도 한번 보죠. 팔리냐는 아까처럼 경합이 좋지만 전진 드리블, 전진 패스 좋지 않습니다. 평균 이하입니다. 사르 평균 이하입니다. 갤러거 평균 이하입니다. 벤탄쿠르는 경합은 평균치지만 전진 액션에서는 그냥 최하위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베리발과 그레이는 전진 액션에서는 그래도 평균 이상이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레이랑 베리발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 이 두 선수 다 테크니컬한 선수들이에요. 그레이는 수비적인 툴까지 다 뛸 수 있는 유틸리티적인 능력이 있지만은 전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그레이는 팔면 안 돼요. 토트넘 입장에선 좀 아깝습니다. 그레이 시장에 나오면은 베리발보다 먼저 팔릴 수도 있습니다. 베리발은 약간 더 8번, 10번 격으로 뛰고 싶어 하는데 그레이는 8번, 6번 아니 센터백, 라이트백 다 뛰겠다고 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그레이가 나온다? 모든 팀들이 달려들 겁니다. 하지만 곧바로 S급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S급, 자카,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데클란 라이스, 소보슬라이 이러한 유형들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 라인에 들어가는 선수가 토트넘으로 왔으면 토트넘 팬들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저 같아도 좋아 죽어요. 현재 데이터 기반으로는 사르는 당연히 즉각적인 판매 자원으로 봐야 되고요. 벤탄쿠르는 아쉽지만 빌드업에서 후방을 풀어주는 것까진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 볼을 뿌리는 데 있어서는 너무 약해서 여기도 판매에 가까워질 거고요. 결국 데제르비 밑에서는 다 사라지지 않을까. 이번 시즌까지는 로테이션으로 몇몇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나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팔리냐는 계약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레이랑 베리발이 살아남은 이유는 전진 능력 때문입니다. 이 전진 능력을 갖고 있어야 장차 S급으로 올라설 수 있고요. 이 능력 없으면 솔직히 반쪽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 기반으로 어떤 식의 축구가 나올 수 있냐. 현재는 후방에서 백스리, 레프트백이 왼쪽 센터백으로 들어가 있고요. 미드필더 3명이 다 뭉쳐져 있죠. 아직은 완벽한 세팅이 된 상태는 아니에요. 선수들이 각자가 다 배치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세팅을 하는 과정 중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근데 왜 토날리랑 페르난데스를 데려왔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콘도그비아 수비형 미드필더가 중앙에서 볼을 잡았을 때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조금 더 템포를 머금고 패스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데제르비는 그렇게까지 느린 템포로 운영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양상은 일명 저템포 세팅된 축구라고 하지만은 공간이 보인다, 바로 집어넣어야죠. 콘도그비아는 이런 롱볼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있고 전진성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측면에 1대1로 있는 이 상황을 바로 봅니다. 그린우드가 안으로 좁혀진 상태에서 측면에 풀백이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상대랑 1대1 상황이야. 그러면은 여기다가 바로 로빙 패스를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토날리는 이런 패스를 넣을 수 있고요.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당연히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토트넘 미드필더 중에서 이거 넣을 수 있는 선수 있습니까? 저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의 영입은 매우 좋다. 한번 상상하게 되면은 안쪽으로 라이트 윙, 어떤 선수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쿠두스나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그런 선수가 안으로 들어와 있을 때 팀2 포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안에 포로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우측에 라이트 윙이 대각 침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패스를 주는 게 토날리 혹은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다. 볼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면서 라이트백이 상대 수비수로부터 반칙을 얻어내고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장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쉽게 측면 1대1 구도를 만든 다음에 이 볼을 집어넣으면서 기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상대가 백파이브로 내려앉았는데 기회 보였다? 투입, 득점으로 이어지고요. 다른 장면으로는 역시나 경기장 전체에 맨투맨을 붙여놓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가장 재밌는 부분은 지금 센터백이 상대 마크맨 당기려고 이미 센터 서클 위까지 내려옵니다. 경기장 전체를 보게 되면은 다 마크맨이 붙었거든요. 정말 재밌죠. 모두가 마크맨이 붙어가지고 경기장 전체를 이렇게 활용한다는 게 데제르비 축구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도 좋습니다. 키퍼가 공격수가 내려와가지고 링커 플레이 해주는 거를 발견했는데 센터백도 이미 맨마킹을 붙여가지고 뒤에 공간 상관없어, 그냥 여기서 끊을게 하고 달려듭니다. 바네케, 단소, 좌측으로 보게 되면 반더벤, 이런 선수들이 한 칸 더 뛰어 넘어가지고 저렇게 압박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합이 좋아야 되고 저기서 볼을 끊어내지 못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미드필더들, 풀백들이 같이 끊어줘야 된다. 이러한 방식은 브라이튼에서도 많이 보여줬어요. 코리를 저런 방식으로 더 적극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데제르비가 코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경합도 좋은데 볼 플레잉도 좋으니까. 토날리와 페르난데스는 이런 높은 지점에서의 수비 능력도 대단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재밌는 장면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정료, 주급, 어쩌라고 지난 토트넘 역사를 두고 비용을 아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진짜 비용 아껴가지고 우승 트로피 그렇게 여러 번 거머쥐었습니까? 아니면은 리빌딩이 너무 잘 돼가지고 진짜 트로피 들어올린 적 있습니까? 솔직히 없잖아요. 이제는 고비용 고효율을 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거에 특화된 데제르비가 왔기 때문이죠.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04년생인 산드로 토날리 00년생, 두 선수 모두 엘리트급 미드필더입니다. 토날리는 프리미어리그 빅클럽 모두 관심을 가지는 선수고요. 페르난데스는 레알 마드리드도 관심 가진 선수입니다. 비용 상관없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챔피언스리그에 당장 나가지 않더라도 토트넘에 합류한 거,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이정료랑 주급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거 필요 없어요. 낮은 주급으로 왔다 쳐요. 주급 못하면요 어쩔 거예요. 첼시 팬들한테 미안하지만 델랍 얘기하겠습니다. 델랍이 이정료 괜찮게 왔고 주급 아낀다 해서 왔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지난 시즌에? 그런 다음에 지금도 매각 대상으로 올라와 있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돈을 높게 받았다? 그 높은 만큼 잘하면 됩니다. 값싸게 데려왔는데 그 선수가 잘하면 베스트죠.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저점 매수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지금 토트넘 팬분들은 이 두 선수의 이정료나 주급 그렇게 큰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어차피 주축될 선수들이라서 높은 주급 받아야 되고요. 이제는 로테이션으로 채우는 선수들이라든가 단기적으로 미래자원으로 분류된 선수들이 성장하는 거, 이것만 기다리면 됩니다. 베스트 11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챔피언스리그권을 뚫으려면은 당연히 높은 주급을 받고 있어야 되고, 대부분의 팀들 주전 미드필더는 다 고주급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랑 토날리는 너무 좋은 영입이고 비용과 관련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S급 맞습니다. 두 명의 엘리트 미드필더를 가지게 된 토트넘, 둘은 영광의 순간을 만들어 줄 것이다. 저는 정말 이 두 미드필더를 갖게 된 토트넘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데제르비한테 특히나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데제르비 보고 간 겁니다. 이 두 선수들은 챔피언스리그 없지만 데제르비는 곧바로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토날리를 시작으로 미드필더를 완성시키고 다음 시즌에는 더 좋은 선수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면서 이번 시즌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데제르비가 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모든 선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선수를 데려오는지 지켜보죠.